평생을 살면서 당신은 몇 번이나 진짜 배신을 당해봤습니까? 믿었던 친구의 등돌림? 영원할 것 같았던 연인의 변심? 아니면 내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인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70대 노인 김영수 씨 가명의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이름과 일부 설정은 바뀌었지만 그 안에 담긴 뼈아픈 진실은 단 하나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영수 씨의 이야기이자 어쩌면 머지않은 미래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연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의 소중한 좋아요와 구독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김영수. 이름만 들어서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한국 남자입니다. 70대 초반, 키는 작은 편, 허리는 약간 굽었고 말수는 적습니다. 그는 평생 두 가지 일만 했습니다. 공장 노동자로 30년, 야간 경비원으로 10년. 화려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자랑스러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김민재였습니다. 영수는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빚을 내고 주말도 없이 일하며 그렇게 키웠습니다. 아들이 졸업하던 날 영수는 객석 맨 뒤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내가 해냈구나. 민재는 30대 중반에 결혼했습니다. 영수는 그날 처음으로 양복을 맞춰 입었습니다. 2년 후 손주가 태어났고 영수는 자신의 삶이 완성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민재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통장 있으시죠? 응, 왜? 요즘은 자식 명의로 해두는 게 편해요. 세금 문제도 그렇고 나중에 상속받을 때도 복잡하지 않고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세금이나 상속 같은 건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하는 말이니 틀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 영수는 아들과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 카드, 비밀번호까지 모두 아들 명의로 바뀌었습니다. 영수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의 사전에는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에게 있어 삶의 연장이었고 신뢰는 선택이 아니라 본능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영수는 여전히 건강했고 손주는 어린이집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뭔가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예전보다 바빴습니다.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았고 만나자고 해도 핑계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이번 주는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요. 그래, 괜찮다. 바쁜데 무슨. 어느 날 우연히 아들 집 앞을 지나가다가 이상한 걸 봤습니다. 민재의 차가 평일 오후 2시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에 있다고 하지 않았나? 영수는 착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해 겨울, 영수는 빙판에 미끄러져 손목을 다쳤습니다. 병원 수납 창구에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아들이 만들어준 카드였습니다. 삐삐삐. 고객님, 카드가 안 되는데요? 한도 초과인 것 같은데요? 영수는 당황했습니다. 한도 초과? 그는 카드를 거의 안 썼습니다. 집에 돌아온 영수는 서랍을 뒤졌습니다. 먼지 쌓인 서랍 깊은 곳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는 천천히 통장을 펼쳤습니다. 입금, 출금, 입금, 출금. 평범한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이체 항목에서 영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받는 사람 박지은. 영수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박지은? 누구지? 완전히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2년 넘게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50만 원, 24개월 1200만 원. 영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민재에게 전화했습니다. 통장 좀 봤는데. 박지은이라고. 이 사람 누구냐?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거요? 거래처예요. 거래처. 거래처가 왜 내 통장에서 돈을 받아가냐? 아버지, 그게 좀 복잡해요. 회사 일이라서요. 무슨 회사 일이 내 통장하고 상관이야? 아버지, 그냥 믿어주세요. 영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영수는 혼자 은행에 갔습니다. 직원은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약간 굳었습니다. 고객님, 이 통장은 실제 관리자가 따로 설정되어 있으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명의는 고객님 아드님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거래 권한은 박지은 씨로 되어 있어요. 영수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직원은 더 설명했습니다. 생활비, 보험료, 월세, 심지어 카드 대금까지 모두 이 통장에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6개월간 출금 내역을 보면 백화점, 레스토랑, 여행사 결제도 있습니다. 영수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영수는 은행에서 나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6개월치 내역, 조금씩 A4 용지 5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1월 15일, 샤넬 청담점 280만 원. 1월 23일, 제주도 리조트 95만 원. 2월 14일, 꽃집 15만 원. 2월 20일, 루이비통 압구정점 350만 원. 이건 거래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여자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아들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작년 추석 때 찍은 가족 사진. 사진 속 민재는 웃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통장 내역을 다시 펼쳤습니다. 작년 추석은 9월 29일이었습니다. 9월 27일 호텔 인터컨티넨탈 45만 원. 9월 30일 꽃집 12만 원. 추석 연휴 동안 아들은 2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족과 함께, 하나는 다른 여자와 함께. 그리고 그 비용은 모두 아버지의 돈으로 치러졌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저 수진이에요. 민재 오빠가 요즘 너무 바빠서. 영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민재가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쁘냐? 네, 거의 매일 늦게 들어와요. 주말에도 나가고요. 영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며느리도 피해자였습니다. 손주도 피해자였습니다. 가해자는 단 한 명, 아들뿐이었습니다. 영수는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집으로 와라. 할 얘기가 있다. 다음 날 민재가 왔습니다. 영수는 테이블 위에 은행 거래 내역을 펼쳤습니다. 이게 뭐냐? 민재는 종이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박지은이가 누구냐? 내 돈으로 2년 넘게 다른 여자 먹여 살렸지? 샤넬 가방 사주고 제주도 여행 보내주고 호텔 잡아주고.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넌 나한테 뭐가 미안한 거냐? 돈? 아니면 거짓말? 민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힘들었어요. 결혼 생활이요. 그래서 바람을 피워 사랑이었어요. 지은이는 저를 이해해줬어요. 영수는 손을 들어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래서 내 돈을 썼냐? 아버지 돈은 나중에 다 갚으려고 했어요. 언제 갚으려고 했냐고.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민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차피 그 돈 쓸 데도 없잖아요. 영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아버지는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크게 쓸 데도 없으시잖아요. 그냥 제가 관리하는 게. 영수는 손을 들어 민재의 말을 막았습니다. 나가라. 아버지, 나가라고. 문이 닫혔습니다. 영수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김영수 씨 맞으신가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박지은입니다. 영수는 숨이 멎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재 씨가 저한테 연락을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저도 몰랐어요. 그게 아버님 돈인 줄. 민재 씨는 자기 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자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속은 거예요. 민재 씨가 이혼할 거라고 곧 결혼하자고 했어요. 3년 동안이나. 처음엔 몰랐어요. 민재 씨가 결혼했는지도 만난 지 6개월 지나서 알았어요. 영수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돈을 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받은 돈 다는 아니지만. 왜 그러십니까? 저도 부모님이 계세요. 만약 우리 아버지 노후 자금을 누가 이렇게 썼다면 저는 그냥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지키고 싶어요. 3일 후 영수는 박지은을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 여자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2천만 원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돈 가지고 새 출발하세요.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민재가 당신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나에 대해서. 아버님이 돈이 많으시다고 했어요. 그리고 혼자 사셔서 외로우시다고. 자기가 잘 챙겨드려야 한다고. 영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박지은이 계속 말했습니다. 민재 씨가 그랬어요. 아버님이 곧 요양원에 가실 거라고. 몸이 안 좋으셔서 곧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아버님 재산을 관리해야 한다고. 영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가로채는 것을. 영수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날 수진은 긴장한 얼굴로 왔습니다. 영수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박지은의 이름, 3년간의 지출 목록. 수진의 얼굴이 점점 하얘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재가 한 짓이다. 3년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났다. 내 돈으로. 수진은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이혼할래요. 그래, 내가 도와주마. 그날 밤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수진이한테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수진이가 이혼하겠대요. 사실을 말했다. 내가 한 짓을. 아버지는 왜 남의 가정을 파괴하세요? 영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남의 가정? 그게 내 입에서 나올 말이냐? 넌 이미 내 가정을 스스로 파괴했다. 3년 전부터. 그리고 내일 은행 가서 통장명의 원래대로 되돌려라. 안 됩니다. 그 돈은 이미 제 거예요. 법적으로도요. 영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영수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모든 증거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님, 오늘 민재 오빠가 집에 와서 아이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무섭습니다. 영수는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횡령 신고하러 왔습니다. 제 아들이 제 돈을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영수는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확하게 썼습니다. 며칠 후 동네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김영수 씨가 아들 고소했대. 그래도 자식인데 자식이 그렇게까지 나쁠까?
영수는 슈퍼마켓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 민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영수는 다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박지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민재 씨가 그랬어요. 아버님이 곧 요양원에 가실 거라고. 영수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한 달 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민재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통장은 증여된 것입니다. 영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증여라고?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지은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박지은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피고인 김민재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가로챌 계획이라고. 법정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에 카카오톡 대화가 띄워졌습니다. 민재 아버지 곧 요양원 보낼 거야. 박지은 정말 괜찮으세요? 민재 치매에 김이 보여. 이제 관리 못하심. 민재 어차피 나중엔 다 내 거. 영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2주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또한 원고에게 횡령액 5천만 원 전액을 배상하라. 영수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겼지만 승리한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민재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만족하세요? 저 전과자 만들어서. 넌 내가 뭐가 아쉬웠냐? 돈? 사랑? 관심? 난 평생 너만 보고 살았다. 내가 잘 되는 게 내 꿈이었어. 그런데 넌 날 버렸다. 요양원에 보낼 생각까지 하면서 이제 끝이다. 나도 너도. 영수는 돌아섰습니다. 판결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수는 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철저하게 자기 명의로만. 배상받은 돈으로 작은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이사 온 날 영수는 빈 방을 둘러봤습니다. 쓸쓸했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다. 어느 일요일 수진이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는 영수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영수는 손주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고마워요. 저한테 진실을 말해주셔서 덕분에 새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며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바뀌었습니다. 영수 씨 참 대단하시네. 나 같으면 못했을 거야. 영수는 취미로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런 글자를 썼습니다. 존엄.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왜 이 글자를 쓰셨어요? 평생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아서요. 지금은요? 지금은 찾은 것 같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영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김영수 씨 맞으신가요? 그렇습니다만 누구시죠? 저는 노인보호 상담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사건을 알게 됐어요. 혹시 저희 센터에서 강연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고 계세요. 하지만 신고하지 못해요. 선생님의 이야기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영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영수는 상담센터 강당에 섰습니다. 50명 정도의 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눈빛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영수라고 합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3년 동안 제 노후 자금이 다른 여자에게 흘러갔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생각한 건지 의심하는 제가 나쁜 부모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부모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사랑은 이용이 아닙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비슷해요. 딸이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요. 저는 손자 학원비라고 해서 돈을 줬는데 알고 보니 아들이 도박으로 날렸더라고요. 영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수는 정기적으로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게 죄는 아닙니다. 통장을 확인하세요. 정기적으로 의심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영수는 75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건강했고 상담센터 활동도 계속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영수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딸에게 통장을 돌려받았어요. 어느 날 센터장이 말했습니다. 영수 선생님, 올해의 모범 자원봉사자상 받으셨어요. 시상식 날 영수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저는 5년 전 제 아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배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생존자라는 것을. 시상식이 끝나고 로비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5년 만에 만난 민재였습니다.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상식 소식을 들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고 계신 줄 몰랐어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커피 한 잔 할 수 있을까요? 영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5년 동안 많이 변하려고 노력했어요. 상담도 받았어요. 왜 제가 그런 짓을 했는지. 저는 욕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겁이 많았어요. 실패하는 것, 가난해지는 것, 무시당하는 것. 아버지처럼 평생 고생하며 사는 게 싫었어요. 민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정말 최악의 인간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 저는 정말 변하고 싶어요. 영수는 한참을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알았다. 그럼 보여줘.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그리고 나한테 보여주려고 하지 마. 내 자식한테 보여줘. 내 아들한테. 3년이 더 흘렀습니다. 민재는 꾸준히 아이를 만났습니다. 아이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저기요, 다음에 공원 가도 돼요? 민재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가자. 영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버님, 용서하셨어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하지만 조금씩 가까워지고는 있는 것 같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영수는 8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어느 설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수진과 재혼한 남편, 아이, 그리고 민재. 민재는 이제 50대가 되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민재가 절을 올렸습니다. 식사 중에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할아버지랑 아빠 이야기요. 영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옛날에 할아버지가 아빠한테 속은 적이 있단다. 그래서요? 그래서 오래 시간이 걸렸지. 다시 믿기까지. 지금은요? 영수는 민재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졌어. 민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날 밤 민재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5천만 원입니다. 15년 걸렸지만 다 갚았습니다. 영수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다. 그 돈으로 손주 학비나 내라. 하지만 내가 원한 건 돈이 아니었다. 그럼요. 내가 사람이 되는 것. 이제 다 됐다. 민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영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 만에 진짜 화해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영수의 삶은 계속됩니다. 그는 여전히 상담센터에서 많은 노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당신의 통장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인생은 누가 결정하고 있습니까? 영수는 묻습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당신입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부모라고 사랑한다는 이유로 존엄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확인할 권리, 질문할 권리, 거부할 권리, 그리고 존중받을 권리. 영수는 오늘도 말합니다. 부모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존엄하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당신의 부모님은 안전하십니까? 당신의 통장은 안전합니까? 만약 당신이 자녀라면 부모님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만약 당신이 부모라면 자녀를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이 영상이 불편했다면 그것은 정상입니다. 진실은 때로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당신을 그리고 당신의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통장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